2012년 2월 테드 강연장. 한 남자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조슈아 포어. 과학 저널리스트입니다. 그의 손에는 카드 한 벌이 들려 있었습니다. 52장. 그는 청중에게 말했습니다. 1년 전까지 저는 평범한 기억력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카드들을 순서대로 외울 수 있습니다. 카드를 섞었습니다. 그리고 한 장씩 빠르게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52장 전부 넘기면서 빠르게 외웠습니다. 걸린 시간은 단 1분 40초였습니다. 그는 카드를 뒤집어 놓고 말했습니다. 이제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단 한 장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청중이 놀랐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그는 천재가 아니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전화번호조차 제대로 외우지 못했던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비밀은 2500년 된 기억법이었습니다. 2005년 3월 뉴욕. 조슈아 포어는 미국 기억력 챔피언십 대회를 취재하러 갔습니다. 과학 전문 기자였던 그는 천재들의 뇌를 연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대회장에서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참가자들이 카드 여러 벌을 순서대로 기억해냈습니다. 1분 만에 52장을 외우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포어는 우승자 에드 쿡을 인터뷰했습니다. 선천적으로 타고난 능력입니까? 쿡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도 당신처럼 평범한 기억력을 가졌었습니다. 다만 기억의 궁전이라는 기법을 배웠을 뿐입니다. 기억의 궁전이요? 예. 2500년 전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전해 내려오는 방법입니다. 키케로가 3시간짜리 연설을 암기할 때 쓴 바로 그 기법이죠. 포어는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하는 건가요? 쿡이 천천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리는 간단합니다. 당신 집을 떠올려 보세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면 뭐가 보입니까? 포어가 답했습니다. 신발장이요. 그리고 거울이 있고요. 좋습니다. 거실로 들어가면요? 소파가 있습니다. 그리고 TV도 있고요. 완벽합니다. 당신은 이미 집 구조를 완벽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매일 걷는 길이니까요. 이게 바로 기억의 궁전입니다. 당신 뇌 속에 이미 지어진 궁전이죠. 쿡은 카드 한 벌을 꺼냈습니다. 이제 이 카드들을 당신 집에 배치해 볼까요? 첫 번째 카드 하트킹입니다. 이걸 어떻게 외울까요? 포어가 말했습니다. 그냥 하트킹이라고 외우면 안 됩니까? 그렇게 하면 10장도 못 외웁니다. 대신 이미지로 바꾸는 겁니다. 하트킹 카드를 보세요. 빨간색 하트의 왕이죠? 그럼 빨간 망토 입은 왕으로 바꾸는 겁니다. 빨간 망토 입은 왕. 이제 그 왕을 당신 집 현관에 세워두세요. 신발장 위에 올라가서 춤을 추고 있다고 상상하세요. 황당하게요. 포어는 웃었습니다. 황당하네요. 바로 그겁니다. 황당하고 이상할수록 더 잘 기억됩니다. 뇌는 평범한 건 쉽게 잊어버리지만 이상한 건 절대 안 잊어버립니다. 쿡은 다음 카드를 꺼냈습니다. 두 번째, 다이아몬드 퀸입니다. 어떻게 바꿀까요? 포어가 생각했습니다. 다이아몬드는 반짝이니까. 반짝이는 왕관? 퀸은 여왕이니까. 반짝이는 왕관 쓴 여왕? 정확합니다. 이제 그 여왕을 어디에 둘까요? 거실 소파에 앉혀놓겠습니다. 좋아요. 그냥 앉아있는 게 아니라 소파에서 팔짝팔짝 뛰고 있다고 상상하세요. 포어는 상상했습니다. 거실 소파에서 왕관 쓴 여왕이 방방 뛰는 모습? 세 번째, 클로버 3입니다. 클로버는 문이니까. 클로버 3송이를 주방 식탁 위에 놓겠습니다. 완벽합니다. 네 번째, 하트 5. 빨간 하트 5개니까. 빨간 하트 5개를 손에 쥔 손을 TV 위에 올려놓겠습니다. 쿡이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이해하셨군요. 자, 여기서 테스트 해볼까요? 지금 당장 당신 집 현관부터 걸어보세요. 무엇이 보입니까? 포어는 눈을 감았습니다. 집 현관문을 여는 상상을 했습니다. 신발장 위에서 춤추는 빨간 망토 왕이 보였습니다. 하트킹. 거실로 걸어갔습니다. 소파에서 방방 뛰는 왕관 여왕. 다이아몬드 퀸.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식탁 위 클로버 3송이. 클로버 3. TV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빨간 하트 쥔 손.
하트 5, 4장. 전부 순서대로 기억났습니다. 포어는 눈을 떴습니다. 이게 정말 됩니까? 주변에 있던 다른 참가자들도 놀란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처음 배운 사람이 바로 성공한 겁니다. 쿡이 말했습니다. 계속해봅시다. 다이아몬드 킹. 포어가 이제는 자신감 있게 답했습니다. 황금 왕관 쓰고 보석 들고 있는 왕을 책장 앞에 앉혀놓겠습니다. 클로버 9. 클로버 9송이가 담긴 화분을 창문턱에 놓겠습니다. 마지막 다이아몬드 10. 반짝이는 동전 10개를 침대 위에 쌓아 놓겠습니다. 쿡이 박수를 쳤습니다. 완벽합니다. 이제 처음부터 다시 걸어보세요. 포어는 다시 집을 걸었습니다. 현관 신발장 빨간 망토왕 하트킹, 거실 소파 왕관 여왕 다이아몬드 퀸, 주방 식탁 클로버 3송이 클럽 3, TV 위 빨간 하트 쥔손 하트 5, 책장 앞 황금 왕관 왕 다이아몬드 킹, 창문턱 클로버 화분 클로버 9, 침대 위 반짝이는 동전 다이아몬드 10, 7장. 전부 순서대로. 단 한 장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쿡이 설명했습니다. 왜 이 방법이 효과적일까요? 인간의 뇌는 수십만 년 동안 장소를 기억하며 살아왔습니다. 사냥터로 가는 길, 집으로 돌아오는 길. 공간 기억은 생존을 위한 능력이었죠. 반면 카드나 숫자 같은 추상적 기호는 최근 수천 년 사이에 생긴 겁니다. 뇌가 익숙하지 않아요. 그래서 추상적인 것을 공간으로 바꾸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당신 집에 방이 10개 있다면 방마다 5장씩 배치하면 50장입니다. 52장은 금방이죠. 포어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정말 누구나 할 수 있습니까? 훈련만 하면 됩니다. 3개월 후면 52장을 3분 안에 외울 겁니다. 1년만 훈련해 보시죠. 그리고 내년 대회에 출전토록 해보세요. 포어는 흥미가 생겼습니다. 기자로서 체험 취재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날부터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매일 한두 시간씩 연습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힘들었습니다. 이미지를 만드는 게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반복하면서 점점 빨라졌습니다. 2주째. 카드를 보는 순간 자동으로 이미지가 떠올랐습니다. 하트킹을 보면 빨간 망토왕이 보였습니다. 스페이드 퀸을 보면 검은 드레스 입은 여왕이 보였습니다. 1개월째. 집 말고도 출근길, 회사 사무실, 자주 가는 카페까지 기억의 궁전으로 만들었습니다. 궁전이 많아질수록 더 많은 카드를 외울 수 있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카드 한 벌을 5분 안에 외울 수 있게 됐습니다. 쿡의 말이 맞았습니다. 6개월 후에는 3분으로 줄었습니다. 훈련 시간도 늘었습니다. 하루 3시간씩 연습했습니다. 9개월째. 2분 안에 52장을 외울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일상 기억력은 그대로였습니다. 여전히 열쇠를 잃어버렸고 친구 전화번호도 잘 까먹었습니다. 기억의 궁전은 의도적으로 외울 때만 작동했습니다. 1년이 다가왔습니다. 포어는 결심했습니다. 대회에 나가보기로. 2006년 3월. 대회 날이 왔습니다. 포어는 뉴욕 대회장에 참가 신청서를 냈습니다. 취재 기자가 아니라 선수로. 대회가 시작됐습니다. 카드 암기 종목. 52장을 최대한 빠르게 외우는 종목입니다. 심사위원이 신호를 줬습니다. 준비. 시작. 포어는 카드를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하나 이미지로 바꿔 기억의 궁전에 배치했습니다. 집안을 걸으며 이미지를 심었습니다. 1분 40초. 종료 버튼을 눌렀으며 채점이 시작됐습니다. 포어는 집을 다시 걸으며 카드를 순서대로 말했습니다. 52장 전부. 완벽했습니다. 예선 통과를 하고 그리고 결승까지 올라갔습니다. 최종 결과가 나왔습니다. 조슈아 포어 1위. 우승이었습니다. 1년 전 취재왔던 기자가 미국 기억력 챔피언이 됐습니다. 대회 후 포어는 이 경험을 책으로 썼습니다. 문워킹 위드 아인슈타인. 2011년 출간 즉시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에 올랐습니다. 책에서 그는 밝혔습니다. 기억의 궁전은 재능이 아니라 기술입니다. 실제로 과학이 이를 증명했습니다. 네이처 뉴로사이언스 저널에 실린 독일 막스 플랑크 연구소의 연구입니다.
기억력 챔피언 23명과 일반인 23명의 뇌를 비교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뇌 구조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단지 뇌를 사용하는 방식이 달랐을 뿐입니다. 챔피언들은 공간 기억 영역을 더 많이 활용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6주 훈련만으로도 효과가 나타났다는 점입니다. 일반인들에게 기억의 궁전을 가르쳤더니 기억력이 평균 35% 향상됐습니다. 이 기법은 여러 분야로 퍼졌습니다. 의학계에서는 치매 환자에게 적용했습니다. 영국 킹스 칼리지 연구에 따르면 초기 치매 환자들이 기억의 궁전을 배우자 일상 기억력이 개선됐습니다. 교육계에서도 효과를 봤습니다. 스탠퍼드 대학교 실험에서 기억의 궁전으로 공부한 학생들의 시험 성적이 평균 22% 올랐습니다. 비즈니스 세계도 주목했습니다. 구글,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실리콘밸리 기업들이 직원 교육에 도입했습니다. 프레젠테이션 준비나 회의 내용 기억에 활용했습니다. 포어는 강연에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미 기억의 궁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 집, 출근길, 자주 가는 장소. 그 위에 기억하고 싶은 것을 배치하기만 하면 됩니다. 기억력 대회 참가자 대부분이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학생, 회사원, 교사. 특별한 재능 없이 시작했지만 기억의 궁전으로 놀라운 능력을 갖추게 됐습니다. 2500년 전 고대 그리스 시대. 키케로는 기억의 궁전으로 3시간짜리 연설을 암기했습니다. 2006년. 조슈아 포어는 같은 방법으로 미국 기억력 챔피언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도 이 방법을 쓸 수 있습니다. 당신 집은 이미 머릿속에 있습니다. 그 위에 기억하고 싶은 것을 배치하세요. 기억의 궁전. 2500년 동안 검증된 방법입니다. 재능이 아니라 기술입니다.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